오늘 영상 내용은 2025년에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어느 쪽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금요일에 그 고용지표를 활용한 매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종목 포트폴리오 계좌 잔고를 보면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었죠. 미국하고 일본이 거의 그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제 상승률이 1위였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은 반대로 이제 전 세계 국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증시가 발달한 큰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거의 하락 1위였습니다. 왜 이런 발표가 어차피 24년 말에 그 연초에 이제 나겠죠. 올해 2024년에 어느 시장이 가장 좋았고 한국 시장이 가장 안 좋았다. 이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전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아무래도 한 해 상승률이 1위였던 곳이 다음 해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제 과거의 통계도 그랬고요. 그리고 하락률이 1위였던 그 국가는 그 다음 해에 그 하락률이 계속 낮을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크죠. 그래서 연초에는 어쨌든 미국보다는 한국 시장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그래서 2024년 말에 전량 처분을 한 상태고요. 이제 선물로 매수와 매도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국 주식은 계속 강세인 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보유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미국 시장은 조금 세 쪽을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게 보고 있고, 한국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그런 상황으로 봤습니다. 2025년 이제 시작되면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보다 상승률이 월등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다른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어쨌든 지금 최고가 근처에 있는데 한국 시장만 유독 그 비상기업 사태 같은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한 걸 수도 있고, 또 옵션 만기까지 한 차례 시세를 내주면서 콜옵션을 매수하는 쪽으로 어떤 외국인이나 이런 특정 세력들이 단기간에 시세를 집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 시장이 계속 강할지 아니면 진짜 만기일에 맞춘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지는 다음 주가 돼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하락 쪽으로 크게 본 거는 어쨌든 지난 영상에도 밝힌 것 같이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관세 그리고 법인세 감면, 국가부채 증가되는 거랑 이민 억제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인플레이션이 재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 FOMC 때도 점도표가 그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죠. 14일 PPI 생산자 물가 지수와 15일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16일 소매 판매 다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관심을 지켜봐야 되고요. 현재 나온 예측 치료는 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걸로 모습이 나타나서 일단 그렇게 초반에 다음 주에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장세보다는 오히려 금요일 날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트럼프 집권 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세이프 포지션으로 보는 것은 아직은 유효하고요. 엔케리 총사는 이제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죠. 그래서 1월 24일 일본 금통위에서 일본 금리 상승이죠. 이쪽은 이제 아직은 저금리 상태니까 금리 상승을 하든지 동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까 이번에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동결이 훨씬 높죠. 그리고 일본도 동결이 금리가 동결로 결정이 되면은 1월 달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없겠지만 이제 2월부터는 이제 가시화가 되겠죠. 미국은 어쨌든 늦춰지긴 해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더 크니까요. 이럴 때 엔케리 청산 쪽은 아무튼 올해 2025년에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전략은, 미국 시장은 일단 주식이 지금은 한 주도 없는 상태고요. 나스닥 선물로 이제 반등이 예상되면 매수를 하고, 하락 쪽이면 세이프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이고요. 만약 미국이 다시 상승을 했는데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대장이 그 트럼프 집권 이후 대장은 테슬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하락률이 제일 클 것이다. 벌써 테슬라의 2배 인버스 레버리지, 그리고 비트코인도 시장 전체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 인베스트 주식의 MSTG 이것을 매수를 할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한국 주식은 지난달부터 계속 똑같이 강세 업종, 주로 조선과 이제 AI 전력으로 대표되는 강세 업종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갈 것입니다. 2025년에는. 물론 이건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빠진다 하면은 뭐 한국 주식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추후 영상에서 계속 그 진행 사항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실업률을 이용한 매매는 12월과 1월에 들어서 계속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 고용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금요일날 1월 12일에 발표되는 실업률은 예측치가 4.2인데 지난달에도 4.2였죠. 그래서 최소한 보합이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합이나 하락을 할 경우 두 경우 이제 상승을 하면 오히려 고용 쪽이 약간 너무 과열이 아니라 완화되는 쪽으로 가서 금리 인하에 조금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다시 실업률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보합을 유지한다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조금 상승 추세로 바뀌려는 그런 경향에 고용까지 또 과열로 치달으면 굳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건 시장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보합이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장은 당연히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겠죠. 하지만 워낙 나스닥 선물이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나스닥 선물을 매도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서 코스피 선물을 셀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선물을 매도해 놓으면은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실업률이 보합이나 하락으로 나올 경우 이제 나스닥이나 뭐 S&P나 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세이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42계약, 13계약 해가지고 전부 55계약의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했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빠졌는데 월요일날 만약 한국 시장이 계속 강세 분위기 이어간다면 뭐 개파락은 해도 뭐 양봉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포지션은 초반에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진짜 옵션 만기일에 따른 단기 상승이었다 그러면은 충격을 받고 시가 이후에 음봉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포지션, 숏 포지션으로 유지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경우 빨리 청산을 하고 아니면 음봉으로 갈 경우에는 조금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예정입니다. 사목 목표 계좌에 10회차 슈퍼센스 보내주신 분들에는 감사드리고요. 면책조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포트폴리오 업종은 똑같습니다. 조선하고 AI 전력.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는 한국 쪽은 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이제 미국 쪽도 젠슨왕 발언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20년은 걸릴 것이다. 그 발언이 좀 충격적이었죠. 어쨌든 젠슨왕이 이런 어떤 그런 미래의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가 양자 컴퓨터가 너무 지금 빨리 일찍 설레발을 쳤고 수익화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다 해서 아이온큐나 전 세계의 모든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들이 폭락을 했죠. 양자 컴퓨터는 그런 단기 테마로 이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화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테마나 업종이 수익이 실제로 보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조선이나 AI 전력은 그런 업종이죠. 게임 크래프톤하고 뭐 2차전지 이머스 주식은 지난주에 좀 반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제로 보유 주식은 펜엔터테인먼트와 SB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주식은 지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한국 시장이 급락할 경우 이게 단기 악재라고 생각이 될 경우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이제 당일 하락률이 큰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종목입니다. 현재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일단 하락률 순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락 시에 매수를 할 종목들이고요. 현재 계좌 잔고에 있는 주식들은 강한 테마, 조선이나 AI 전략이나 2차전지, 인버스 주식, 그리고 제휴 보유한 주식들 이걸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률 보면 10만 주였는데 이제 레버리지 ETN이죠. 원유 ETN은 10만 주였는데 6만 주를
지난주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현재는 원유 ETN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인버스 주식, 2차전지 인버스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익률은 두 번째고, 조선주들이 다음에 수익률을 견인을 하고 있고, 펜엔터테인먼트는 그 오징어 게임 2가 발표되면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당일날 이제 하한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펜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폭삭 소가수다가 좀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만약 상승을 하면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AI 전력은 조선보다는 약하지만 어쨌든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SBS를 편입을 했는데, 편입을 하고 바로 다음날 좀 큰 반등이 나와서 수익률이 빨리 좀 7%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목목표 계좌는 이제 조선주 위주로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K4와 HD 현대 마린엔진 오히려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2차 전지주들이 올릴 때 조선주들이 좀 그 단기 조정이 있었죠. 하락이 있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세인 업종들은 하락이 있을 때 좀 담아 놓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락한 날도 반등을 하고 다음 날도 반등을 해서 빠르게 그 10%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두 종목은. 지난주에 매매한 거는 말씀드린 것 같이 WTI 원유 2만주, 4만주, 총 6만주를 매도를 했고요. 실현 수익률은 34%. 장중에는 한국정보인증이 그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로 떴었는데 상한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빠르게 처분하고 나왔습니다. 두 계좌로. 그래서 그 사목 목표 계좌의 그 수익률은 조금 올라갔었죠. 지난주에 한 2억 1000인, 2억 900인가 그랬었는데 한 6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물가 지수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15일부터 TSMC 주요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1분기 실적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랑 물가 지수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주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